제발, 제 아기예요. 돌려주세요. 출산한 지 겨우 3시간. 병실 바닥에 쓰러진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대리모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네.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옆구리를 발로 찼고 다른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야. 고마워, 낳아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하게 사랑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대리모 취급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을까요? 이것은 한 여성이 빼앗긴 아이를 되찾기 위해 8개월 동안 쌓은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이서연은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올해 29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여성이었지요.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 씨가 상상했던 재벌 2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해 보였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서연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지요. 서연에게 민주는 마치 안식처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나타나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고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그해 6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지요. 우리 집안이 조용한 걸 선호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민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신랑 측 가족들이 입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박혜숙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은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신랑 측 하객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서하윤이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 집안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요. 민준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혼집은 일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4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지요. 당분간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지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입덧 같은 증상이 있었고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너무 기뻐서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지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이야? 우와, 우리한테 아기가.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야, 아기 태어나면 돈 많이 들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서류인데요? 태아보험이야. 요즘은 다들 태어나기 전에 보험 든다고 하더라고. 여기 서명만 해주면 돼.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태아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피보험자로 하고 민준 자신을 수익자로 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지요. 서연이 죽으면 민준이 5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할까 해. 지금은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잖아. 부부니까 같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좋아요. 당신 생각이 참 좋네요. 서연은 이번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공동 명의가 아니라 아파트를 민준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증여 계약서였지요. 임신 8개월이 되자 민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서연이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지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 민주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서연은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참자. 아기 태어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서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서연의 악몽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2025년 5월 7일 새벽 3시였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서연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내가 준비해둔 병원으로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성 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미리 예약해둔 VIP 병동이었습니다. 병실은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곧 분만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전 5시 서연은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분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아기를 만나려면 오전 11시 23분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2kg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서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새빨간 얼굴, 모든 게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지요. 우리 아기,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0달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지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지요. 고생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처럼 느껴졌지요. 당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혼하자. 순간 서연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자고.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이제 필요 없어. 민주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이혼? 아기를 데려간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혜숙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거의 만나지 못했던 분이었지요. 뒤따라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마주쳤던 서하윤이 흰 원피스를 입고 병실에 들어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대리모 취급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10시간 동안 진통을 견디고 나았어요. 서연이 아기를 꽉 껴안자 민주는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으로 서연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시어머니 박혜숙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윤이 아기를 안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 최은지는 끔찍한 비명을 들었지만 과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숙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이건 약속한 사례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는 내일 아침에 퇴원시키세요.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병원장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은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다른 병실로 옮기셔야 해요. 간호사들이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제 아기,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은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모두 아기를 안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서연이만 혼자 빈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산모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요.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 퇴원 수속하셔야 해요. 네,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감염 우려가 있어서요. 병원 방침입니다. 서연은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퇴원 서류에 서명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혼자 섰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 한 장뿐이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병원을 나서는 자신을 상상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 하지만 지금 서연은 빈손이었습니다. 빈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소리를 죽였지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쪽으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오류음. 어라?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여보,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편한 잠옷 차림으로 하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뭐야? 벌써 왔어? 하윤은 비웃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내 집? 여긴 이제 내 집인데?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소유자 서하윤. 이전 날짜 2024년 11월 15일. 어떻게 이럴 수가. 위임장에 서명했잖아. 아파트 공동명의한다고. 사실은 증여 계약서였어. 고마워. 하윤이 킥킥 웃었습니다. 내 집. 이건 제 명의 집이었는데. 였지. 과거형이야. 이제는 내 집이야.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지요. 그럼 저는 이제 갈 곳이. 참, 내 짐은 현관 앞에 놔뒀어. 가져가. 하윤이 가리켰습니다. 현관 밖에 작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 몇 벌이 대충 구겨져 들어 있었지요. 제 물건들은요? 제 옷들은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 어차피 싸구려잖아. 제 통장이라도, 제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통장? 아,
거기 있던 돈 전부 민준 오빠가 인출했어. 위임장 덕분에 가능했지. 정말 고마워.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빈털털이지. 축하해. 쾅! 하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12층 댁 아니셨어요? 어디 가세요? 이사 나가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가세요. 경비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정?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으로 주변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월 35만 원, 보증금 30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4만 2천 원. 교사로 일하며 어렵게 모았던 3천만 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든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서연 씨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만 믿을게요.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없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요. 서연은 캐리어를 구석에 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24시간 전만 해도 서연은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지금은 집도 돈도 아기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미안해.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멍청해서, 엄마가 바보여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달려갔지만 아기는 점점 멀어졌지요. 엄마, 엄마. 아기가 불렀지만 서연이 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은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 23분. 배경화면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우리 아기, 어디 있을까? 잘 있을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물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워야 해. 내 아기를 되찾아야 해. 해가 떴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가장 가까운 곳이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일산지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1층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2,500원. 통장 잔액은 이제 13만 9,500원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하자. 소개팅부터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빼앗긴 일까지. 오후 2시 서연은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이서연입니다.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민준, 3달 만에 청혼, 결혼, 임신, 속아서 서명한 서류들, 출산 직후의 배신, 폭행, 빼앗긴 아기, 잃어버린 집과 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지요. 이야기를 마치자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직적인 결혼 사기입니다. 재산 편취에 친권 침해까지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일 겁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재벌가고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병원까지 매수했고요. 하지만 준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의향이 있으세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병원 진단서. 출산 직후 폭행당한 흔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도 옆구리가 아파요. 팔도 멍이 들었고요. 오늘 당장 병원 가세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네. 둘째,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서를 떼오세요. 언제 재산이 빼앗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걸 본인들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미행하세요. 민준 씨와 그 여자가 만나는 곳을 찾아서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쳐야 한다니. 무서우시죠?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마지막으로
병원 간호사를 찾으세요. 그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있어요. 한 분이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젊은 간호사였어요. 그분을 찾아가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해고가 두려워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준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증거를 찾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네, 왜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오래전 일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서연 씨 사건이 제 어머니 사건과 너무 닮았거든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 아이를 위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 자신을 위해서요. 상담소를 나온 서연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내과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옆구리랑 팔이요. 맞았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네. 진찰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진 않은데 심한 타박상입니다. 2주 정도 안정이 필요해요.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12,000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12만 7,5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일산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서하윤. 이전 일자 2024년 11월 15일. 임신 8개월 때였습니다. 민준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서연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요. 증거야. 이게 증거야. 은행으로 갔습니다. 거래 내역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최근 1년치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출금 3천만 원 강민준. 서연이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날이었지요. 서연은 내역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쌓이고 있어. 조금씩.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모은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진단서 폭행 증거, 등기부등본 재산 편취 증거, 거래 내역서 돈 빼앗긴 증거. 3개. 3개를 모았어.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녹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민준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강산제약 본사 건물이었지요.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지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멀리서도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적이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지요. 3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은 레스토랑 앞으로 갔습니다. 민준과 하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어떻게 여기를? 우리 아기.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서연은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을 이미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들 말하는 거야? 하윤이 비웃었습니다. 멍청한 건 답도 없더라. 그렇게 쉽게 속다니. 조용히 해, 하윤아.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 서류도 제출했잖아. 완전히 정리됐고. 그래. 민준이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소송? 해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를 구해? 민준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사랑?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완벽했어. 아이도 얻었고, 재산도 회수했고,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이고,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출산 중에 그냥, 뭐, 됐어. 어차피 살아남았으니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 이제 그만 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민준과 하윤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왜 나타난 거야? 무섭게.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서연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됐어. 결정적인 증거야.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출산했던 그 병원, 서울성 모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이곳에서 모든 걸 잃었지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날 본 젊은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기 실례합니다. 은지가 서연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선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에요. 5분만. 은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과장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 병원 뒤편 카페로 오세요. 7시에. 고맙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잖아요.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해해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부탁이 있어요. 서연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보신 것을요. 은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도 증언하면 해고당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기를 되찾아야 해요. 증언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은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기다릴게요. 제 연락처예요. 서연이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제발. 은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밤 서연은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진단서를 받았고 등기부등본을 떴고 녹음에 성공했고 은지를 만났습니다. 조금씩 쌓이고 있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은지가 증언을 거절하면 어떡하죠? 녹음만으로 충분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단서랑 서류는 다 모았어요. 녹음도 성공했고요. 잘하셨어요. 녹음 파일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보험금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정말요? 네. 계획적 사기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분은 어떻게 됐어요? 만나긴 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어요. 기다려 봅시다. 양심이 있다면 연락할 겁니다. 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최은지예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은지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언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간호사분이 증언하기로 했대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요?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시다. 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강민준. 이제 내 차례야. 2025년 10월 5일 서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시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내용, 친권 확인 청구, 혼인 무효 청구, 재산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접수 완료됐습니다.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박민수입니다. 네. 소송 제기하신 거 사실입니까? 재벌가 상대로 친권 소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어떻게 저희 소송을? 법원 출입 기자들이 있거든요. 기사화해도 될까요? 서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가 어떻게... 법원 소송은 공개입니다. 기자들이 매일 확인하거든요. 특히 재벌가 관련 사건은 관심이 높아요. 기사가 나가면 좋은 건가요? 양날의 검입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 되면 좋지만 상대방도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초등교사, 재벌 2세 상대로 친권소송, 출산 직후 아이 빼앗겨. 기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배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1세기에? 재벌들 진짜 무섭다. 저 엄마 불쌍하네. 꼭 이겼으면 아기 엄마한테 돌려줘야지.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돈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재벌 돈 뜯어내려는 수작 같은데. 서연은 댓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민준 측에서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민준 측 변호인, 악의적 명예훼손, 맞고소 검토, 기사 내용. 강민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서연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서연 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상대는 대형 로펌을 고용했어요. 언론 플레이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2주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심 재판 2025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재판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준을 다시 보게 되는구나. 두렵기도 했고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아기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5달이 된 아기.
얼마나 자랐을까요?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재판 당일,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5개월 동안 10kg이 빠졌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요. 반대편 변호인석을 봤습니다.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도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돌렸지요. 민준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구나. 해숙과 하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12345 이서연 대 강민준 친권 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결혼 사기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 강민준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일 의도로 결혼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아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먼저 재산 편취 증거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원고가 서명한 날짜와 재산이 이전된 날짜가 일치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둘째, 폭행 증거입니다. 준호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산 직후 피고는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준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그날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 우리 아들 말하는 거야? 하윤의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멍청한 건 답도 없더라. 그렇게 쉽게 속다니. 조용히 해, 하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소송? 해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를 구해? 민준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 어머니 계획이 완벽했어. 아이도 얻었고, 재산도 회수했고,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이고,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출산 중에 그냥, 뭐 됐어. 어차피 살아남았으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녹음입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원고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호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원고 이서연이 피고 강민준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며 녹음한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원고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에 원고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립니다.
원고가 대화 당사자임이 확인됩니다. 변호인 주장을 인정합니다.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마지막으로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은지가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증인, 2025년 5월 7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에서 출산한 지 겨우 몇 시간 된 이서연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 씨가 다가갔고 이서연 씨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산 직후였는데요. 서연 씨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씨가 서연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제 아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후 무엇을 보셨습니까? 서하윤 씨가 아기를 빼앗아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씨가 병원장님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진술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민준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민준 측 수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지요. 증인, 당신은 신입 간호사죠? 네.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경험이 많지 않군요. 혹시 그날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당신은 병실 안에 있지 않았죠? 복도에서 봤습니다. 복도에서?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볼 수 없었겠네요? 하지만 비명 소리를 들었고, 비명 소리. 출산 직후라 아파서 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은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는 증인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군요. 이상입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은지는 괴로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안 돼. 은지 씨 증언이 흔들리고 있어.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녹음 파일은 맥락을 알 수 없습니다. 앞뒤 대화 없이 일부만 편집된 것입니다. 둘째, 간호사 증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병실 밖에서 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 이전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출산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원고의 출산 기록은 병원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리모 출산은 정식 의료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원고가 대리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해킹, 기록을 완전히 삭제한 거야.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준 측에서 3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 민준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돈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합의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서연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서연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대리모라도 하고 싶다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세 번째 증인, 병원 산부인과 과장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출산 후 자발적으로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입양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이서연 씨가 대리모를 하기로 합의하고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진정시켰습니다. 서연 씨, 침착하세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진술하십시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를 갖게 된 게 너무 좋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습니다. 매일 뱃속 아기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건강하게 나오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시간 진통을 견뎠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우리 아기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에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로 찼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대리모 주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식 부인인데 왜 대리모라고 하는지. 집도 돈도 아기도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서연은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친엄마입니다. 제발 제 아기를 돌려주세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연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고일은 11월 8일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대가 출산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매수한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주 후 11월 8일 선고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맥락이 명확하지 않고 편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돼. 증인 최은지의 진술은 신입 간호사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며 피고 측 반대 신문에서 불확실성이 드러났으므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 돼. 제발. 반면 피고가 제출한 대리모 계약서, 증인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럴 수가.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친권은 피고 강민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측에서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을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서연 씨, 패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저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보던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졌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증언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은지 씨. 은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치밀했어요. 모든 걸 조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2025년 11월 패소 판결 후 고시원 방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 속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출산 직후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없이 흘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병원 기록이 삭제됐다는 건 누군가 해킹했다는 뜻입니다. 흔적을 찾아내면 증거 조작을 입증할 수 있어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 52만 3천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돈도 없는데. IT 보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해킹 전문가 데이터 복구 IT 보안. 대학로에 한 해킹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화이트햇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보안 동아리였지요.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팅, 결혼, 임신, 출산, 빼앗긴 아기, 조작된 병원 기록, 패소 판결, 모든 것을요. 남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예요. 저희 동아리 회장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은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6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보안 자격증과 해킹 대회 상장이 붙어 있었지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서버 해킹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삭제된 기록의 복구 흔적을 찾는 건 가능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정말요? 네. 하지만 비용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게는 50만 원밖에 없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기면 제 이름을 언론에 알려주세요. 저희 동아리 홍보 좀 해주세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동아리 팀원 5명을 모았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지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팀원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서연도 동아리 사무실에 머물며 도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식사를 챙기고 격려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원들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모니터를 보세요.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 접속 일시 2025년 10월 10일 오후 11시 47분. 접속 IP 210 XXX 45 강산그룹 본사 내부망. 접속 계정 ADMINKANG. 삭제 파일 PATIENTRECORD 2025만 507LSY.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누가 삭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재판 5일 전에 강산그룹 본사에서 접속해서 당신 출산 기록을 삭제한 거예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나요? 네. 이걸로 증거 조작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민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어요. 병원 백업 서버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정말요? 팀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문서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산 기록. 산모명 이서연.
주민등록번호 96만 512. 출산 일시 2025년 5월 7일 오전 11시 23분. 출산 방법 자연분만. 신생아 정보남아 3.2kg 건강. 담당의 김영수 산부인과 과장. 이게 제 기록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민수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더 있어요. 팀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하윤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진료 기록. 환자명 서하윤. 주민등록번호 95만 1203이. 진단명 자궁내막증 3기. 소견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임신 불가능 판정. 최종 진료일 2024년 12월 3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하윤 씨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서하윤 씨 아들일 수 없다는 증거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엄마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됐어. 드디어 찾았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요? 해킹 로그도 있고 삭제된 기록도 복구했어요. 그리고 서하윤이 임신 불가능하다는 진료 기록도요. 대단한데요? 당장 만나서 확인해야겠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1시간 후 준호의 사무실.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민수 씨,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날 오후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상그룹이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병원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강상그룹 본사에서 재판 5일 전에 접속해 이서연 씨의 출산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출산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2025년 5월 7일에 아들을 출산했다는 명확한 기록입니다. 또한 서하윤 씨의 진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서하윤 씨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권 다툼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정 사기극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강상그룹, 병원 기록 조작 의혹, 재벌가의 법정 사기극, 해킹으로 증거인멸, 서하윤, 임신 불가능 판정, 거짓 엄마였나? 인터넷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건 범죄다. 감옥 보내야 해. 저 엄마 너무 불쌍하다. 꼭 이겼으면. 재벌들 진짜 무섭네. 돈으로 뭐든 조작하네. 청와대 청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은지가 다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서연 씨, 저예요, 은지예요. 은지 씨, 뉴스 봤어요. 다시 증언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증언을요. 정말요? 네.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겁쟁이였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심이 너무 괴로웠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아기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2025년 12월 15일 항소심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8개월 동안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낼 거야. 법원으로 가는 길 준호가 함께 걸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으니까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1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배로 늘었지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때와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옆에 앉은 변호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해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항소인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은 증거 조작에 기반한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1심 재판 5일 전 강산그룹 본사에서 병원 서버에 불법 접속하여 원고의 출산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화면에 해킹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접속 시각은 밤 11시 47분, 접속 IP는 강산그룹 본사 내부망이었으며 접속 계정은 강민준이 비서가 사용하는 관리자 계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김민수입니다. 대학로 화이트햇 보안 동아리 회장이며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이 기록을 찾아냈습니까? 병원 서버의 접속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시스템 로그는 남습니다. 그걸 추적한 겁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서버에서 삭제된 출산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복구된 이서연의 출산 기록입니다. 산모 이름, 출산 일시, 신생아 정보가 모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하윤의 진료 기록입니다.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윤은 자궁 내막증 3기로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진료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증인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은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1심 때보다 훨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증인, 다시 한번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은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25년 5월 7일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에서 강민준이 출산한 지 겨우 몇 시간 된 이서연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박혜숙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제 아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윤이 아기를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혜숙이 병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1심 때 왜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해고당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본인 진술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8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엄마니까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고 10시간 진통을 견뎠고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이의 엄마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제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재판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즉시 선고하겠습니다. 즉시 선고. 증거가 명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항소인이 제출한 증거들 해킹 로그, 복구된 출산 기록, 서아윤의 진료 기록, 증인 진술 모두가 1심 판결이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을 파기합니다. 쾅! 친권은 항소인 이서연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피고 강민주는 즉시 아이를 항소인에게 인도하십시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추가로 피고 강민준, 박혜숙은 사기, 폭행, 증거 조작, 살인 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인에게 아파트 소유권과 빼앗긴 재산 3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약속된 장소에 섰습니다. 법원이 정한 아이 인도 장소였습니다.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윤이 내렸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생후 7개월이 된 준서였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 까만 눈동자. 7개월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엄마가 데리러 왔어. 준서는 서연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꽉 안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하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2026년 봄, 서연은 법원에서 받은 재산 반환금과 위자료로 일산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4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지요. 아기방도 꾸몄습니다. 파란색 벽지에 동물 그림들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준서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저기 봐. 봄이 왔어.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다음 날 서연은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빼앗기는 건 아닐까 밤마다 준서 방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아기는요? 건강하게 잘 있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지요. 은지는 환자 인권을 지키는 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용기를 낸 대가였습니다. 민수의 동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증거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사기, 폭행, 증거 조작, 살인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숙은 공범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방됐지요. 하유는 사기 및 폭행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받았지요. 양심 고백과 자백으로 형이 감경됐지만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준서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에서, 법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서가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서연은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하게 사랑했고, 끔찍하게 배신당했고, 용기 있게 싸웠고, 마침내 승리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때로 불공평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